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화보 찍으러 갔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많은 지역 현장을 다녔지만 사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터뷰하시는 중에 본인의 마음이 조금 녹아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내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지역에 오지 마라, 지역에 오면 방해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간 것이 뭔가 도피성 같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냥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분들의 주장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는 오지 말라면서 지금은 또 나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글쎄요. 조영 의원님께서 뭐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품위가 너무 없으시네요. 가요방. 예, 품위가 너무 없으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당이 좀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이상하게 간다 하더라도요. 본인 거기서 지금 육선이시잖아요. 육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상가라는 표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 같으면은 정말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정말 머리 끝까지 좀 화가 날 만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오지 말래매 여기저기 오지 말래매 국민의 짐이래매 선거의 짐이래매 오지 말래서 미국 갔더니 이젠 또 나갔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좀 이걸 맞춰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진은요 정말 부적절해요. 저건 정말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저희 장동혁 대표도 그러고 SNS 좀 그만 좀들 하시라. 예, 저렇게 손해 보실 거면 좀 안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미국에 왔다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장난스러운 포즈와 뭐 그다음에 저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게 누가 봐도 그냥 외유성 출장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예.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메시지로 녹아나거든요. 저걸 보고 누가 장동혁 대표가 정말 우리나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엄청난 일을 하러 갔구나가 저 사진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저런 거는 본인들이 찍어서도 안 되고요. 찍었어도 저렇게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실수하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같이 간 지인이 올렸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뼈아픈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모습을 보다 보면 선거 져도 되는 사람과 선거 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좀 나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떤 좀 선거 지고 나서 이 책임론을 불러 일으킨 다음에 다음 당권에 관심 있는 것 아니야? 누군가는 뭐 그런 지적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지도부만큼 선거 승리에 진심인 곳은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당 지도부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선거 승리에 가장 진심인 것은 장동혁 대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거에 진심인 건 장동혁 대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미국 출장에 관해서 중동 전쟁 등 상황 속에서 미국 입장을 들어서 의미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는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도 뭐 이제 이쪽 내부 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뭐 미국의 유력 정치인 혹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를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쨌든 굉장히 큰 성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사진이 나와버린 이상 저 사진 하나로 본인이 의도한 모든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라는 거죠. 저 굉장히 큰 실수하신 거고, 이제는 만약에 성과가 없이 돌아오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야, 내가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열심히 했다라고 해주실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된 이상 이제 성과 없이 돌아오시면 놀러 간 거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성과를 어떻게든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근데 소기의 성과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미국 정부라고 한다면 한국은 우리 동맹국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X에서 나오는 SNS에서 나오는 그런 글만 본다 하더라도 이거 반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한 초기의 성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지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일 텐데요. 지금 부산 북감 문제를 좀 보면 일부에서는 무공천 후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장 대표는 공당은 후보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부산 북갑을 둘러싼 이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차라리 제명을 안 했었으면은 뭐 경선 붙여줘라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미 제명을 해가지고 당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다시 복당을 시켜가지고 뭐 단일화를 하느니 아니면 무공천을 하느니 이런 얘기는요. 글쎄 저희 개혁신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해당 행위로 처벌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해당 행위다. 당연히 해당 행위죠. 예. 그리고 지금 김도읍 의원이나 뭐 서병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무공천 해야 된다. 저는 이분들 역시도 해당 행위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희 당이었으면 저는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안 그럴 거였으면요. 그 전에 제명을 시킨다고 그랬을 때 진짜 장동혁 대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한동훈 대표 손목이라도 끌고 단식장에 끌고 오고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당을 화합시키려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선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 끌어와서 어떻게든 이겨보고 만약에 또 잘 돼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복당해서 다음번 당권을 가지면 내 공천 신경 써줄까? 라는 식의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네. 당연히 공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어쨌든 이 보궐선거에서의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만약에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이라면 무공천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러면 우리 당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한적으로 진짜 100번 양보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박민식 전 장관이라는 훌륭한 분께서 거기서 선거를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공천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치인들끼리 뭐 야합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행동들은 유권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게 의석을 넘겨줄 수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면 이거 한동훈 좋아하는 분도 한동훈 뽑았다간 다 사표되게 생겼다라는 생각에서 몰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행동들은 유권자들께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상황인데 뭐 한동훈 의석 하나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뭐 무공천하자 뭐 양보하자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 자체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부산 북갑에 대해서 공천을 빨리 하셔야 돼요. 박민식 전 의원을 만약에 공천을 하시면 사실 이 무공천 하자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민식이라는 분이 거기서 2번을 이제 전재수 장관하고 싸워서 이겼던 분이에요. 2번 지고 2번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당을 위해서 싸우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의석도 세우셨던 분이잖아요. 승리를 하셨던 그런 분을 공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다 대고 무공천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공천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천 안 하고 있으니까 무공천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이거를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걸 빨리 결정을 하지 않을수록 더 잡으면 커질 거고 내부에서는 더 다른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빨리 결정을 하시라. 차라리 진짜로 무공천 하실 거면 하시라. 근데 이 상태로 가면은 내분만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요. 무공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는 뭐 한동훈 씨가 보수 진영에 해당한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게 100번 양보해가지고 유권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보수 진영이 표가 갈리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합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럼 우리 당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것이 더 적절한 상황이다. 그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오로지 우리 당이 뭐 무공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선거 승리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진짜 그 진짜 목적에는 선거 승리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어떤 최소한의 논리 구조를 완성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사적인 능력들은 개인적 능력들은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산 북갑 공천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천이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부산 북갑에서의 공천에서는 지역 당사자성 있는 후보가 가장 그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씨의 그 캠페인들 보면은 어디 보니까 뭐 전입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지역구 선거 치르는 사람 중에 그 이제 보통 뭐 어느 지역의 아들이다, 어느 지역의 딸이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연고를 강조하는 후보를 많이 봐왔지 그 본인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또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럼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 때는 지역 당사자성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안정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제 공천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가 부산 북갑 출마와 함께 차기 당권까지 노리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5박 7일 방미 일정에 나서면서 자리를 비우자 이 당 일부에서 한동훈 복단론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당권에 가까운 분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것도 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뭐 당 내부에서의 다툼은 다툼이고 그다음에 제명을 하는 과정도 그쪽 과정인데 그냥 밖에서 유권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인기가 있어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 있는 의원들이 저렇게 무공천이니 단일화니 하는 얘기를 꺼내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점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결정은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저희가 감나라 배나라 할 거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빠르게 결정을 안 하고 내비두면요 이 선거는 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 결정이 안 되면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내부 분열이거든요. 내부 분열을 정말 싫어하는데 누가 봐도 내부 분열로 보여요. 그래서 뭐 무공천은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저는 100% 동의해요. 무공천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당이 이걸 포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명을 해놓고 왜 무공천 합니까? 근데 뭐 그것도 우리 그런 비난 다 감수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당의 전략인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지금처럼 이 상황을 방치하는 거는 그냥 그 자리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이런 거를 다 민주당에게다 헌납하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이쪽 훈수만 줄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사실 한동훈 씨가 이곳에서 이제 다음에 그 정치적 어떤 입장을 내면서 당권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당선되는 가능성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당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꿈꾸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된다고 하면 이미 사실 많이 그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인심을 많이 잃었는데 여기서 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선거를 이기겠다는 의지보다 이미 패배했음을 가정하고 차기 당권을 누리려는 포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당이 선거 승리보다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비판은 정말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국민의힘의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심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거라는 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쥐기는 굉장히 숭고한 과정인데 이 정당의 목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포기하고 간다. 그럼 제가 보기엔 포기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매우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육선이나 하신 분이 선거를 앞두고 상갓집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분도 매우 무책임하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저렇게 내부 분열은 빨리 좀 정비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뭐 누가 얼마나 얘기하든 뭐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빠른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성과가 없을 거면 빨리 돌아와서 이런 걸로 하셔야 된다. 대구 공천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공천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의 그 징계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징계 취소해라, 징계 의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조언을 한다면 한동훈 씨가 이 당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당원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사과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마 더 먼저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뭐 오죽하면은 그 뭐 조작됐다라는 이야기, 비스무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보다 그 이후에 있는 어떤 당권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는 그 양당 모두 다 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섣부르게 지금 승리를 예단하고 여기서 이후에 있는 그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민주당 내의 그 갈등의 본질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뭔가 패배를 예단하고 이후에 당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선거 승리에 가장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지도부를 여전히 많이 흔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서 다 하나하나 해명하고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대변인단 임명하면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천착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여 투쟁에 집중해달라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여 투쟁에 집중해서 선거 승리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해서 선거 승리에 가장 진심인 것은 장동혁 지도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지역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대구시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9명 후보 간의 교통정리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서 좀 김부겸 민주당 후보만 좀 돋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부겸만 미소 짓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김부겸 후보가 앞서고 있죠. 근데 선거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 과표집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 나온 후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 후보보다 훨씬 많아요. 그분들 다 여론조사 대기조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선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실제 득표율과 비슷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즉 국민의힘이 좀 더 올라가고 민주당 조금 떨어지고 저희 개혁신당도 높이 나오고 할 건데요. 자, 이걸 봤을 때 빨리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대구시장을 붙어주면 저는 김부겸 후보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4월 말 넘어가면 제가 보기엔 늦을 거예요. 4월 말 전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한 명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로 똘똘 뭉쳐서 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저희는 이런 춘추 전국 시대가 돼버리면 이제 저희 같이 개혁신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대구에 저희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이수천 후보인데 굉장히 열심히 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반사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잡음, 공천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잡음이 존재하는 가운데 실망하는 여론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이 반사체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공천 과정이 좀 마무리되고 당내의 여러 갈등이 좀 해결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 그 공간이 쪼그라들면서 김부겸 후보의 그 공간도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후보자를 좀 정해야 할 텐데 내일 결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될 텐데 하지만 지금 주호영 의원이라던가 이준숙 전 위원장은 8인 경선을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결선 압축한 다음에 또다시 무소속 후보 2명과 단일화 뭐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6인 경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 아닌가요? 왜 2명은 부전승으로 올라옵니까? 예,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원칙적으로 많이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를 해서 이기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이렇게 원칙을 허물면서 가고 공관위가 령이 안 쓴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곳들에서도 잡음이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이건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 주호영 의원님은 사실은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진숙 후보는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좀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중진도 아닌데 왜 커트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설득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송에 이 매일신문 방송에 나와서 장도영 대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좀 더 쓸모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국회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거기서 이진숙 후보가 받아들일 거라고 봤어요. 저건 당대표로서 굉장히 큰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아니 공천을 그것도 대구에서 공천을 주겠다는 건 사실상 배지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럼 저 정도면 정리가 되겠다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 그걸 안 받고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러느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아마 이진숙 후보자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신뢰성을 좀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내 전화도 안 받더라 라는 거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그런 공천 확정이랑 공천 이런 거 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자이지 하셔야죠. 장동혁 대표께서 직접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본인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단일화 경선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우리 후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 좀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무소속 출마가 계속 언급되는 가운데 이 시기가 좀 오래되다 보면 결국 그 두 분들께서는 지지율이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 내에서 서사를 쌓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은 탄압받은 서사가 있고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발언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그 조율에 있어서나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시는데 도움이 됐던 측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태까지 평가받았던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평가가 되어오던 것인데 무소속 후보로서 있다 보면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서사가 좀 변동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럼 소비될 것이거든요. 저는 이 두 분께서 무소속 출마의 그런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의 서사를 더 쌓는 것이 훨씬 더 당과 진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개인들을 위해서 더 도움되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다만 이제 공천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공관위를 제외한 어떤 다른 당직자가 어떤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공천 주겠다 저기 공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여기를 바로 주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네. 어떤 좀 다른 서사를 쌓아갈 수 있게끔 출구를 여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정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